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시킬 때는 그게 좋지 않아서도 그래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무조건 아파트만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자, 소장님, 이번 책 제목이요.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책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잖아요. 맞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수록 원칙과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지금 또 안 좋대라고 하니까 매수하려다가 아닌가? 멈추고, 예. 그러다가 또 나중에 올라가면 또 그때였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1장부터 5장까지 쫙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책만 써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현장과 실무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론까지 겸비한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는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흔들리지 않을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상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신축 아파트 대세장이 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어요. 2024년도 신조어 중 하나가 바로 얼죽신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2025년도가 안타깝지만 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고착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공사비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요. 네. 그리고 재개발 다 힘들어. 건설사도 막 자꾸 돈 올려달래. 수주도 안 하고 수주도 안 하려고 해. 공사하다 중간에 멈추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정비사업 시장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데가 어딘지,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2025년도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빌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빌라 가격은 역대급으로 싼데 내 집 마련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잖아요. 나 빌라 말고 아파트, 그것도 신축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 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신축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좀 흔들리는 데들, 서울이라도 해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으면 좀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방법. 근데 내가 청약을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그럼 청약 계속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 근데 결국 청약이라는 건 운의 영역이니까. 꼭 가점이 많거나. 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정비 사업도 예전에는 정말 기회가 많다라고 했었지만 문제는 정비 사업이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도 정치 자체는 관심이 없는데도 우리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 재건축 재개발 정말 많이 눌려 있었죠. 네.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들 미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원래 이제 현 정권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24년도 8월 8일 881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물론 여소야 되니까. 예, 그렇죠.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들은 다들 하긴 했었어도, 실제로 2024년도에 한 모 국회의원실에서 국토부 통해 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온 게 있는데 오픈된 거 보니까 최대 4억이라고 떴어요. 2018년도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최대 8억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는 분담을 10억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대한 리스크가 재건축 소유자들한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도 재개발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오세훈 시장 리스크를 많이들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고. 근데 이제 대선 캠프로 나오시게 되면 이 사업들의 연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도 그 정비사업 조합 분들이랑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최악을 각오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이 예를 들어 진보 진영으로 갔다가 이제 정권 넘어가고, 그런데 서울시장도 공석이겠는데 이 서울시장도 진보 진영으로 그대로 같이 세트로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 오세훈 시장만 서울시장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반은 가요.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그때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열풍이었죠. 뉴턴 하면서 막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뭐 인허가 해주고 신규 지정해주고 신속통합기획 가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여기도 바뀐다. 그건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단기가 좀 빠른 데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거법으로 가는 거죠. 재건축 시장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대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재개발은 반사이익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반사이익을 명확히 받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갔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도 훅 다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도 계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 일단 초기 지역들은 일단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벗어난 곳들 거기가 어디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난 곳들은 적어도 일단은 인허가권자가 방해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냥 뭐 감정평가 조합 알아서 하는 거고요. 분양신청도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관리처분까지 거고. 가시면 되니까. 예. 물론 이제 관리처분 때 그 2주 대란 맞겠다고 그거 좀 인허가 시점을 좀 지연시킨다든가 아니면 2주 개시를 허가를 좀 늦게 내준다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막 1, 2년씩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해주라고 한 기한이 있으니까 요건상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결국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난 재개발 지역이 반사이익을 다 받을 수 있겠다. 여기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역이 마지막 남은 신축 아파트 라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1부에서 투자 원칙을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투자하면 정말 큰일 난다. 금지 원칙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을 썼었을 때 이제 시장에 대한 책을 먼저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투자를 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이상하게 엉뚱한 거 사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보다도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아파트만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아파트 시장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상가 투자하고 뭐 빌라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할 수 있다? 지산 투자한다?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초보자일 때는 가장 쉬운 게 결국은 아파트예요. 이게 당연히 신축이면 좀 더 좋겠지만 구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래도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는 일단 우리가 메인스트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수요층들도 되게 폭넓고 근데 빌라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팔릴 땐 죽어라 안 팔리는 게 또 사실 빌라거든요. 수익률이 좋을 땐 빌라가 훨씬 좋죠. 그렇죠. 예. 제가 빌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자꾸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 빌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때 하는 건데 내가 부동산 처음 투자하는데 빌라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번다? 뭐 할 수도 근데 있겠지만. 좋으면은 이제 그 수익률 얘기하고 뭐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초기 투자금이 작은 상품이어서 그쪽을 처음에 추천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아니 싸고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직접 사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데는 사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시킬 때는 사실 그게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금액이 적으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소액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정말 투자라고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문제라고 안 해요.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하는 거랑 그냥 무조건 돼. 내 돈으로 여기 대박나. 여기 강남에 땅 한 평이야. 용산에 여기 되면 그냥 30억이야. 이러고 가는 거랑은 아예 입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강조해서 거죠. 그런 상품들을 좀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가 투자도 우리가 상가라는 게 똑같은 역세권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제 메인적으로 생활권이 또 똑같은 지역에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상가랑 옆에 있는 상가랑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면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데 진짜 전문가분들은 상가 투자로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초보자라고 전제를 조건을 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첫 투자에서 상가로 대박 낼 수 있다? 토지로 대박 낼 수 있다? 어렵죠. 경매로 대박 낼 수 있다?
쉽지가 않죠. 그러면 초보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초부터 하면서 쌓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오늘 저희가 1부와 2부에 투자 원칙 그리고 이제 금지 원칙까지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